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땅 따먹기 한 겁니다. 땅 빼앗기. 1918년에 전국 토의 약 40% 정도가 총독부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통치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3.1혁명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왜 수립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메이지 헌법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이제 메이지 헌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본도 처음에는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흑선이라고 불리는 새로 된 배를 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무릎 꿇고 항복을 했죠. 그러다가 일본이 조금 이제 서구를 따라잡자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국력이 신장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당시 그 미일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데 이거를 평등한 조약으로 바꾸자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나라는 헌법도 없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법률이 없잖아. 일본은 법률이 없던 나라예요.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 조선이고 고려고 그 자국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같은 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그 법이 있던 나라인데 우리는 나라국하면 고려국, 조선국 이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쿤이 나라국 주면은 봉건 영주가 다스리는 그걸 갖다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과 저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이 서로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 뭐 조선이나 이쪽에 비해서 상당히 후진적인 사회예요. 이런 체계 면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말하자면 이제 헌법 제정 그 전권 대사로 삼아가지고 처음에 미국에 보냈죠. 근데 미국 가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까? 이건 말이 돼? 해가지고 그 이토가 영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영국 가보니까 왕은 있는데 영국은 있고 국민들이 선출한 또 의회가 강하죠. 이것도 말이 안 되지. 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프러시아, 독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 가보니까 황제권이 아주 강하니까 이 프러시아 헌법을 가지고 메이지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독일 법 체계를 가지고 일본이 메이지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 체계 아직도 대륙법 체계네 독일법 체계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일본법을 그대로 따라와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은 이제 메이지 헌법을 반포를 했는데 메이지 헌법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형식적으로 의회를 만들고 선거에 의해서 의회를 뽑는데 세금을 일정 정도 얼마 정도 낸 사람 이상에게 투표권을 줬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일본은 내각이 있고 의회가 있는 그런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일본이 선전한 거는 뭐 한국에 아주 좋은 정치로 선사하겠다라고 했는데 한국은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천황폐의 위임을 받은 총독의 재령에 의해서 통치함. 그러니까 뭐냐면 총독이 그 행정, 입법, 사법 세 가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 점령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 보임함. 이렇게 딱 그 당시 일본의 그 법에 찍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해군 총독이 조선 총독이 되고 한국은 메이지 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총독의 재령에 의해서 그 통치함. 그러니까 이제 완전 군사 통치를 한 건데요. 그 대표적인 게 헌병경찰제도라는 거예요. 헌병경찰제도가 뭐냐면 지금은 계엄령 때가 아니면은 군하고 일반 경찰하고는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헌병경찰제도는 그야말로 헌병이 경찰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카시 모토지로 첩보전에 레닌에게 던졌던 이 첩보전의 귀재가 헌병 주차군 사령관이 되는 거죠. 이 인물이 사실상 경찰청장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각 도의 헌병대장이 도경국장 역할을 하는 거고, 각 헌병 파견 대장이 각
그 지역의 경찰서장 역할을 하는 건데요. 심지어 이 당시 모든 공무원들은 칼을 차고 다니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소학교 선생님이나 여학교 선생님들도 전부 다 칼 차고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 데라우띠나 막 이런 인물들은 자기가 어디 순시 갔는데 만약에 칼을 안 찬 사람이 나오면 너 칼 어디다 팔아먹었어 하고 막 호통을 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1910년 12월 16일 날 바로 재령, 그러니까 총독이 내리는 명령이 법률이 재령인데, 재령 10호를 반포했는데요. 그 재령 10호가 뭐냐면 범죄 즉결례라는 겁니다. 범죄를 즉석에서 판결한다는 게요. 뭐냐면 헌병대장이 판사 역할까지 하는 게, 헌병대장이 경찰, 검찰, 판사 역할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하거나 구류 1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형, 그 다음에 태형을 갖다 헌병대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태형이 아주 많았는데요. 이걸 보통 이제 한 번 맞으면은 사람이 다 웬만하면 성에서 못 나간다는 거죠. 태형 한 번 치는 게 보통 80대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만든 이 법령집 이런 걸 보면은 이 태형을 받다가 너무 이제 막 울부짖으니까, 울부짖어서 기절하면은 옆에 물동이를 놨다가 끼얹어라 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 태형을 받다가 중간에 맞아 죽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 즉결례에 가장 많이 걸린 게 뭐냐면은 언어를 조심하지 않았다, 거동을 조심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많아요. 이거 장날에 갔다가 일본인 만나서 공손하지 않으면은 이게 바로 언어 조심하지 않은 거고, 조금이라도 일본에 대해서 비판적인 뭐 태도 취하면 이게 바로 또 거동 조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태형에 걸리는 숫자들이 1911년에 18,000명 정도가 태형을 맞아요. 그럼 그 당시 인구 우리가 2천만으로 볼 때 뭐 여성 제외하면 1,000만 중에 어린 나이들하고 아주 뭐 노인 제외하고 나면은 18,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매년 이 태형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태형 당하다가 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총독부에서 또 공문을 보내요. 앞으로 이 태형당하다가 맞아 죽는 사람이 있으면은 각 지방관에게 통보할 걸. 그러니까 집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뭐 장날에 뭐 팔러 나가셨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장날에 뭐 막걸리 한 잔 들고 이야기하다가 일본 비판 한마디 하면 끌려가서 맞아 죽는 겁니다. 이런 이제 통치를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냥 군사 점령지로 통치를 한 겁니다. 군사 점령지로 통치하면은 한국인들이 그냥 말 잘 듣고 그러고 있을 줄 알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래 이런 통치가 아니에요. 한국도 뭐 태형이 없진 않았지만 아주 절제돼서 이제 행동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조선시대는 언로가 항상 열려있던 나라예요. 그래서 말로 항의했다거나 해가지고 뭐 맞고 그런 예는 이제 없는 그런 사회인데, 일본이 점령해서 이런 식으로 헌병 통치를 10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감이 아주 광범위하게 깔려 있죠. 거기에다가 또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이란 건 뭐냐면, 그 일본은 한국을 점령할 만큼 식민지가 필요할 만큼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에서 이제 한국 투자 설명서들이 있어요. 그 투자 설명서들이 보면은 한국 가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흉년 들었을 때 고리대업 하는 거다. 그러니까 흉년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땅을 싸게 내놓죠. 그럼 그걸 사가지고 아주 고리로, 당장 그 내일 먹을 거 없어서 죽게 되니까 고리로 쌀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 게 결국은 땅 따먹기 한 겁니다. 땅 빼앗기. 그래서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왕실 소유의 땅이라든지 사찰 소유의 땅들, 이걸 갖다 아주 광범위하게 뺏었어요. 그래서 전국토에 토지조사 사업 끝나고 나서 1918년에 끝났을 때 전국토의 약 40% 정도가 총독부 소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토지들은
그 국유가 아닌 토지들이 상당수만이 그 총독부 동양촉식회사로 들어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토지제도, 조선의 전통적인 토지제도는 경작권이 소유권이에요. 농민들이 갖고 있던 경작권이 소유권이고, 세금을 내는 권리,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 내듯이 개인 소유의 뭐 농지도 국가에 세금 내지 않습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 세금 받을 주체가 국가가 됐다가 벼슬아치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일본이 와서 이 경작권이 소유권인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엄청나게 많은 불만과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까 1919년 일본이 통치한 지 10년 만에 전민족적인 3.1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악랄하게 통치한 데가 없어요. 이런 이제 헌병 통치제도,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이란 미명하에 토지강탈 사업, 뭐 이 두 가지를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전민족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일본 통치에 일어나는 3.1혁명으로 전 민족이 봉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엔 이 3.1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